당신에게 닿는 이 온기가 죄책감이 아닌 해방으로 느껴지길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어요. 나영은 짙은 와인색 벨벳 커튼이 드리워진 모임 공간의 중앙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방 안은 아늑했지만 왠지 모르게 밀폐된 느낌이었다. 은은한 간접 조명 아래 8명의 남녀가 둥글게 모여 앉아 있었다. 이들은 모두 이혼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공식적인 이름은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는 모임이었지만 사람들은 이곳을 솔직한 고백의 밤이라고 속으로 불렀다. 이 모임에는 일반적인 자기소개 대신 규칙이 있었다. 돌아가며 자신의 이혼 사유를 말하는 대신 이혼 후 내가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것을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해 고백해야 했다. 분위기는 겉보기엔 잔잔했지만 숨겨진 욕망과 억눌렸던 감정들로 인해 묘하게 뜨거웠다. 그 미지근한 공기 속에서 나영은 자신의 차례가 다가올수록 와인 잔을 더 꽉 쥐었다. 나영의 왼편에 앉은 여자가 먼저 말했다. 저는 새벽에 혼자 깨어났을 때 옆자리의 냉기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고백은 고독이었다. 오른편의 남자는 조금 더 노골적이었다. 저는 더 이상 저를 간절히 바라보는 시선이 사라진 게 가장 괴로웠습니다. 그것은 인정 욕구이자 잊혀진 매력에 대한 갈망이었다. 침묵이 잠시 흘렀다. 나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의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다. 나영은 이혼 후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정숙함이라는 단단한 갑옷을 입혀왔다. 혼자가 된 후에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비난받을까 두려워 자신의 진정한 욕망을 깊숙이 감춰두었다. 그녀가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스스로를 포기해야만 했던 긴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 말을 어떻게 이 자리에서 토해낼 수 있을까? 바로 그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자가 나영을 구원하듯 입을 열었다. 그의 이름은 박진호. 나영은 그의 이름만 알 뿐 그가 모임에서 얼마나 조용하고 절제된 태도를 유지했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늘 차분했고 검은색 셔츠를 즐겨 입었으며 그의 눈빛은 짙고 어두웠다. 박진호는 와인 잔을 들어 입가에 가져갔다. 그의 목젖이 살짝 움직였다.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공간 전체를 휘어잡는 목소리로 자신의 문장을 꺼냈다. 저는 사랑이 끝났다고 느끼는 순간 더 이상 낯선 온기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장이 끝났다. 짧고 강렬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순간 얼어붙었다. 다른 고백들이 고독이나 상실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의 고백은 해방과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것이었다. 그것은 이혼이라는 배경이 비로소 자신에게 뻔뻔하지만 솔직한 자유를 주었다는 선언이었다. 나영은 숨을 멈췄다. 그 문장이 나영의 단단한 갑옷을 산산조각 냈다. 그가 말한 낯선 온기라는 단어가 나영의 귓가에 맴돌았다. 이혼 후 억눌러왔던 나영의 무언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생생한 감각, 누군가에게 격렬하게 원해지고 싶다는 원초적인 갈망이 갑자기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박진호의 시선이 느릿하게 나영에게로 옮겨졌다. 그의 깊고 어두운 눈빛은 나영의 눈을 통과해 그녀가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마음,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그 시선은 나영에게 질문하는 것 같았다. 당신은 왜 당신을 속이고 있나요? 당신도 나와 같지 않나요? 나영의 차례가 되었을 때 나영은 자신의 원래 문장을 잊어버렸다. 대신 나영은 박진호의 문장에 대한 대답처럼 아주 작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이혼 후 다른 누군가가 저를 매력적인 존재로 여전히 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외면하는 것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이전의 모든 고백보다 가장 사적이고 가장 용기 있는 것이었다. 와인색 커튼이 드리워진 방 안은 이제 공감과 동질감이 아닌 새로운 긴장감과 탐색의 욕구로 가득 찼다. 나영은 박진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이해와 환영의 미소였다. 그날 밤 나영의 머릿속에는 박진호의 짙은 눈빛과 그가 말한 낯선 온기라는 두 단어만 선명하게 남았다. 나영은 깨달았다. 이 모임은 단순히 이혼의 상처를 치유하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욕망을 발견하고 해방하는 장소일지도 모른다고. 모임이 끝난 후 나영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 박진호의 문장과 눈빛의 여운 때문에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이혼 후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육체적인 감각을 거의 잊고 지냈다. 남편과의 관계는 의무와 관습에 가까웠고 이혼 후 찾아온 해방감은 아이러니하게도 더 깊은 금욕을 요구하는 듯했다. 하지만 박진호의 낯선 온기라는 단어는 그녀의 피부 아래 묻어두었던 모든 감각을 깨웠다. 모임 멤버들의 단체 채팅방은 예상대로 잔잔했다. 모임 일정 공지나 형식적인 안부 인사만이 오갔다. 박진호는 그곳에서 여전히 조용했다. 나영 역시 어떤 메시지도 남기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도 왠지 모르게 단체방이 아닌 다른 울림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정 12시 5분이 되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알림음이 울렸다. 나영 씨, 오늘 많이 늦었습니다. 나영은 순간 몸을 일으켰다. 아주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단체방이 아닌 개인 메시지였기에 그 무게감이 달랐다. 늦었다는 표현은 마치 그들이 공유하는 어떤 비밀스러운 시간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아, 박진호 씨. 아직 안 주무셨군요. 네, 오늘 밤은 유독 잠이 오지 않네요. 와인 때문일까요? 아니면 오늘 당신의 솔직한 고백 때문일까요? 그가 직접적으로 그녀의 고백을 언급하자 나영의 뺨에 열이 올랐다. 그는 그녀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었다. 나영은 숨을 고르며 답장을 타이핑했다. 저도 오늘 모임의 여운이 깊습니다. 특히 박진호 씨의 이야기가요. 저는 오늘 밤 혹시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의도는 전혀 단순하지 않았다. 잠 못 이룬다는 것은 고독일 수도 혹은 끓어오르는 욕망일 수도 있었다. 나영은 그의 질문에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까 두려웠다. 조금 뒤척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도시에 저 말고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영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사방이 고요한 방 안에서 그의 메시지는 마치 박진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직접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우리 둘만의 세계를 만들고 있었다. 나영은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자신의 목덜미를 쓸어내렸다.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영 씨, 경계선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그저 당신이 오늘 밤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외로운 건지 아니면 오랜만에 뜨거워지고 싶은 건지. 메시지는 거기서 멈췄다. 더 이상 노골적일 수 없는 암시였다. 나영의 심장이 폭발할 것 같았다. 이혼 후 그 누구도 그녀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육체적인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았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한 관심이 아닌 그녀에게 잠들어 있던 모든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깨우는 아찔한 암시였다. 나영은 답장 대신 문득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남편의 손에 익숙해져 있던 그녀의 손. 그녀는 침대 곁 협탁에 놓인 향수를 집어들어 손목에 뿌렸다.
그리고는 무의식적으로 팔뚝과 목덜미를 따라 문질렀다. 마치 그가 지금 이 순간 그녀의 피부에 닿을 것처럼. 그때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좋은 꿈 꾸세요. 다만 그 꿈 속에서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귀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나영은 그의 마지막 메시지까지 읽은 후 천천히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만든 경계선 밖 둘만의 은밀한 공간에 완전히 들어와 있었다. 그녀는 침대 시트를 움켜쥐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몸은 이미 다음 만남을 열망하고 있었다. 내일 그와의 만남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다음 모임은 시내 외곽의 한적한 갤러리 카페에서 열렸다. 나영은 박진호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어젯밤 메시지에서 오갔던 노골적인 긴장감은 밝은 낮의 일상적인 공간에서는 더욱 은밀하고 아슬아슬한 공기가 되어 두 사람 주위를 맴돌았다. 모두가 커피를 마시며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평범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나영의 시선은 계속해서 박진호에게 닿았다. 그는 평소처럼 절제되어 있었지만 나영은 그의 셔츠 소매 끝 걸을 때마다 살짝 접히는 바지의 주름 그리고 커피 잔을 감싼 그의 손가락에서 어젯밤의 메시지가 품고 있던 강렬한 암시를 읽어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나영과 박진호는 자연스럽게 둘만 남게 되었다. 모임 장소의 주차장이 강변공원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목에 접어들었을 때 그들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강변으로 잠깐 걸으시겠어요? 햇볕이 따뜻해서 좋네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어둠이 아닌 오후의 따뜻한 햇살 아래였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이상하고 짜릿한 긴장감을 주었다. 주변에는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두 사람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는 익명성이 그들의 신체적 거리를 극한으로 몰아붙였다. 나영은 의식적으로 그의 팔이 닿지 않도록 거리를 두려 했지만 박진호는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꾸준히 나영 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들의 어깨 사이 공간이 점점 좁혀졌다. 나란히 걷던 중 그들의 팔꿈치가 살짝 스쳤다. 나영은 숨을 들이마셨다. 짧고 강렬한 접촉이었다. 옷 위로 전달된 온기였지만 나영의 팔뚝은 그 순간 화상을 입은 것처럼 뜨거워졌다. 그녀는 멈칫했지만 박진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걸음을 계속했다. 마치 우연처럼 몇 걸음을 더 걸었을 때 박진호가 벤치에 시선을 주며 살짝 걸음을 멈추었다. 나영이 그의 옆에 멈춰 섰을 때 두 사람의 허벅지가 찰나의 순간 스쳤다. 나영은 그 묵직한 접촉에서 오는 짜릿한 전기를 온몸으로 느꼈다. 그가 건드린 부위는 이혼 후 가장 무감각했던 곳이었다. 나영의 몸은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접촉을 열망하며 반응하고 있었다. 박진호는 여전히 시선을 벤치에 둔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말했다. 저 벤치에 잠시 앉으시겠어요?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요. 나영은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노련함에 놀랐다. 그는 말 한마디 없이 신체적인 대화를 주도하고 있었다. 그들이 벤치에 앉았다. 벤치는 좁았고 그들은 다시 한번 나란히 붙어 앉았다. 앉은 상태에서는 팔꿈치나 허벅지가 스치는 것보다 더 사적인 접촉이 가능했다. 두 사람의 손이 허벅지 사이에 나란히 놓였다. 그들의 손은 매우 가까웠지만 아직 잡지는 않았다. 나영은 시선을 정면의 강물에 고정했지만 그녀의 모든 감각은 오른쪽에 놓인 박진호의 손끝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가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을지 아니면 그녀의 손등을 스칠지 그 예고된 접촉을 기다리는 순간이 어젯밤의 메시지보다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접촉보다 더 아찔했다. 나영 씨, 네, 당신이 어젯밤 메시지에 어떤 답을 하셨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영은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부드러웠지만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당신은 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벤치에 저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제게는 충분한 답입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그는 아주 느리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옆으로 옮겼다. 나영의 손등 위로 그의 손등이 아주 짧고 섬세하게 스쳐 지나갔다. 잡지 않았다. 하지만 그 피부와 피부의 마찰은 짧고 강렬한 전류를 일으켰다. 나영은 숨쉬는 법을 잊은 듯했다. 박진호는 다시 손을 제자리에 놓았고 나영은 그의 손등이 지나간 자리를 무의식적으로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의 피부 온기 교환은 그 어떤 키스보다 더 아찔했고 그녀의 몸이 완전히 허락하고 있음을 깨닫게 했다. 그들이 벤치에서 일어설 때 박진호는 나영의 어깨를 스치듯 아주 가볍게 붙잡아 주었다. 마치 그녀가 넘어질까 염려하는 기사도처럼 보였지만 나영은 그 짧은 터치 속에 담긴 다음 단계를 시작하겠다는 그의 의도를 분명히 읽었다. 공원을 벗어나기 전 박진호가 나영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다. 천천히 가도 되죠? 지금은 서두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접촉이, 이 모든 감정이 당신에게 더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나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라는 그의 말은 오히려 그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할 접촉의 깊이를 암시하는 듯했다. 나영은 더 이상 그의 느림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손이 다시 그녀의 피부에 닿기를,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닿기를 갈망했다. 다음 모임이 있기 전 나영은 동호회 단체 채팅방의 미묘한 분위기 변화를 감지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나영과 박진호가 함께 찍힌 사진 아래의 댓글들은 과하게 의미심장하거나 혹은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다. 나영은 불편함을 넘어선 죄책감을 느꼈다. 이혼 후 새로 시작하는 관계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녀는 박진호와의 은밀하고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즐겼지만 그것이 소문이 되어 공적인 영역으로 확산되자 다시 움츠러들었다. 박진호 씨, 우리 너무 붙어 다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말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당신에게 그 시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영은 그의 단호한 메시지에 불안함과 동시에 미묘한 기대감을 느꼈다. 그날 저녁 모임이 끝나고 모두가 떠나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박진호는 나영에게 먼저 다가와 손목을 살짝 잡고는 복도 끝,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 앞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어두웠고 복도의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는 곳이었다. 박진호 씨, 왜 이러세요? 누가 볼 수도 있잖아요. 나영의 목소리에는 떨림과 함께 약간의 흥분이 섞여 있었다. 누가 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남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어떤 쾌락을 주나요? 그는 나영의 말을 무시하듯 천천히 나영을 뒤쪽 벽으로 몰아붙였다. 나영의 등 뒤로 차가운 시멘트 벽이 느껴졌다. 박진호는 손을 뻗어 벽을 짚는 대신 자신의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강인하고 단단한 상체가 나영에게로 압박해 들어왔다. 나영은 그의 몸의 그림자에 완전히 에워싸였다. 나영의 숨소리가 가빠졌다. 그들의 얼굴은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웠다. 하지만 소문이 나면 저도 직장 생활이 있는데. 소문은
우리가 솔직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벌칙 같은 겁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이 시선밖에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나영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며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뜨겁고 관능적이었다. 나영 씨, 남들이 뭐래도 우리는 우리 몸이 이끄는 속도로 갑시다. 박진호는 여전히 나영을 그의 그림자 안에 가두고 있었다. 그는 손을 쓰지 않고 오직 자신의 몸의 무게와 존재감만으로 나영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들의 피부가 서로에게 닿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몸 사이를 흐르는 공기는 이미 뜨거운 접촉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영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가슴을 짓누르는 박진호의 그림자에 대항하듯 손을 들었다. 그리고 그의 검은 셔츠 위 단단한 가슴팍에 손가락 끝을 살짝 올려놓았다. 그녀의 아주 미세한 하지만 명확한 허락의 신호였다. 박진호는 나영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몸을 뗐다. 하지만 완전히 물러나지 않고 나영의 턱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나영의 입술이 아닌 그녀의 입가 옆 피부에 아주 짧게 하지만 뜨겁게 입술을 갖다 댔다. 당신이 원할 때 다음 단계는 언제든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욕심이 아닌 당신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는 나영의 뺨을 손등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린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어둠 속에서 빠져나갔다. 나영은 비상계단 벽에 기대어 한참 동안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소문 때문에 흔들렸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소문이 주는 비밀스러운 스릴과 박진호의 강렬한 보호의지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남들의 시선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해진 것은 그녀의 몸이 이끄는 다음 단계뿐이었다. 모임 MT의 마지막 밤이 깊어갔다. 모두가 잠든 시간, 나영은 숨을 죽이고 숙소 2층의 작은 테라스로 나왔다. 그곳에는 이미 박진호가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다. 산장 마당에는 자욱한 안개가 내려앉았고 고요하고 육중한 침묵만이 두 사람을 감쌌다. 이 침묵은 그 어떤 노골적인 대화보다 강렬했다. 저를 기다리셨나요? 기다린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의 몸이 여기로 이끌었을 겁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박진호는 가까이 다가오지 않고 나영과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서 있었다. 나영은 그의 등 뒤로 다가서자 그의 단단한 어깨선이 어둠 속에서 더 짙게 느껴졌다. 박진호는 손을 뻗어 나영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올린 후 그녀의 뺨을 감싸 안았다. 그의 크고 따뜻한 손바닥이 그녀의 얼굴 전체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들의 첫 번째 진정한 접촉이었다. 손을 잡는 대신 얼굴을 만지는 것. 그것은 순수하면서도 가장 사적인 행위였다. 나영은 눈을 감고 그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단단한 온기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박진호의 거친 턱선과 목덜미를 따라 탐색했다. 서로의 얼굴을 만지는 그 행위는 그 어떤 키스보다 더 깊은 친밀감과 욕망을 교환하고 있었다. 나영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이혼 후 잃어버렸던 여성으로서의 생명력이 돌아오는 감격이었다. 나영 씨,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의 몸에 이토록 솔직해지고 싶다는 욕망 다시 올 줄 몰랐습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그는 나영의 뺨을 감싼 손을 그대로 내려 나영의 목덜미와 쇄골 사이를 훑고 지나가 그녀의 어깨와 팔을 감쌌다. 두 사람은 격렬한 키스 대신 깊고 긴 포옹을 나누었다. 옷 위로 전해지는 두 사람의 체온이 합쳐졌다. 나영은 더 이상 사랑인지 외로움의 끝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확실한 건 다시 움직이는 육체적인 본능이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뜨거운 숨을 내쉬었고
그의 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그의 단단한 허리를 느꼈다. 그의 몸은 그녀의 몸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나영은 그 갈망에 완전히 응답했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의 접촉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죄책감이 없었다.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며칠 후 박진호의 집. 새벽녘이었다. 그들은 나란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박진호는 나영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기며 말했다. 나영 씨, 응, 우리 다시 함께 살아볼 수 있을까요? 그의 질문은 이혼이라는 상실을 겪은 후 다시 모든 것을 내어주고 새로운 구속에 갇힐 용기가 있는지 묻는 궁극적인 시험이었다. 박진호는 말없이 침대 곁에 빈자리를 가리켰다. 과거의 배우자가 떠난 후 오랫동안 차가웠던 그 빈자리를. 나영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사랑인지 아니면 그저 외로움의 끝에 잡은 구원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옆에서 느껴지는 낯선 온기는 이미 그녀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